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죠? 난 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럼 왜? 아버지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왜 아직도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네. 넌 실수야. 짐이야. 아버지는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내 피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지은 씨 틀렸어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건 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난 아버지가 날 위해 해준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없어. 넌 내 딸이 아니니까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었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편지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밝혔다. 저는 저를 현명하게 키워주신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화를 내는 대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는 조건 없는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자라면서 꿈을 이루기 시작한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맛게임 클리닉을 연 젊은 의사 박지은입니다. 이 도시의 모든 작은 골목에서 바다의 짭짤한 맛을 가진 모든 바람에서 나는 항상 강하지만 조용한 남자의 모습을 언뜻 보았다. 나의 아버지. 그는 저를 이 세상으로 데려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삶의 방식, 사랑, 그리고 시련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아버지 박스모 씨는 힘세고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숙련된 목수였고 검소하게 살았지만 항상 그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작은 나무 공장에 앉아 창밖으로 햇빛이 비치는 그의 손과 햇볕에 탄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 손은 어렸을 때 저를 애지중지했고 공부와 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드럽지는 않지만 따뜻한 그 손은 나의 어린 시절을 만들었다.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어린 시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한 사람의 가치는 자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성실한 행동으로 그것을 말했다.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가족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네 아이들을 위해 의자나 책상을 무료로 수리해주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려울 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저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은 제가 의사가 되는 길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직업이죠.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저를 지지해 주신 첫 번째 분이셨어요. 비록 아버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요. 그는 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해 초과 근무를 서슴지 않고 더 힘든 일을 받았다. 나는 주말 동안 할아버지가 나에게 음식 봉지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에서 대학까지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갔던 것을 기억한다. 너는 건강을 유지하고 아프지 말고 공부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나는 그 간단한 말 뒤에는 그가 나에게 준 사랑과 희생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인생의 새로운 문턱에 섰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느낀다. 제 작은 클리닉은 제가 제 꿈을 실현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제게 주신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곳이죠. 진료실물을 지날 때마다 아버지, 거친 손, 조용히 제 뒤에 서서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항상 아버지께 자랑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의 아버지는 친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스승이다. 저는 조용히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그가 희생한 모든 것에 걸맞게 살고 일하겠다고요. 제가 치료하는 모든 환자의 모든 미소,
모든 행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인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겨우 5살이었죠. 그녀에 대한 기억은 오래된 그림에 색이 바래는 그림처럼 희미하지만 그 조각들은 여전히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내 마음 어딘가에 아직도 희미해지지 않는 잔잔한 자장가처럼 울려 퍼진다. 나는 안개 낀 아침, 할머니는 작은 방의 작은 거울 앞에서 내 머리를 묶곤 하셨던 기억이 난다. 또는 오후에 할머니는 나를 등에 업고 가볍게 걸으면서 내가 아직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민요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무엇보다도 저는 할머니의 향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요리할 때마다 차를 끓이는 허브 향과 부엌 연기의 향기를 섞은 소박한 향기였습니다. 그 작은 부엌은 한때 제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제 세상의 중심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엄마가 떠나가던 날,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이 갑자기 춥고 허전해졌다.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붉어진 눈동자와 사방에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던 나의 세계는 갑자기 무너져 내 마음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여백을 남겼다. 당시 항구에서 일하는 남자였던 제 아버지는 저를 현명하게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나만큼 마음이 아프고 상심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결코 내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에 뛰어들어 내가 부족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은 항상 조용한 행동으로 보여졌다. 육체 노동에만 익숙한 사람으로부터 그는 우리 어머니가 이전에 하던 작은 일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요리를 연습했지만 때때로 식사에는 몇 가지 간단한 요리만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야채를 썰거나 양념을 잘못했을 때를 기억하지만 나는 항상 맛있게 먹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도 맡고 있다. 그는 내가 공부할 돈을 벌기 위해 초과 근무를 서슴지 않았지만 적은 시간이라도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아팠던 날, 그는 밤새도록 침대에 앉아 차갑지만 따뜻한 손으로 나를 달랬다.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할아버지는 여전히 비를 맞으며 학교에서 집으로 나를 데리러 왔고 어깨는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격려의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난다. 자라면서 저는 아버지께서 물질적으로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꿈과 포부를 묻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머니가 속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할 기회를 포기했다. 그는 파도가 자연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에서 오는 항구에서의 힘든 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아버지는 바다와 그가 직면한 큰 파도와 거친 폭풍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배는 항상 안전하게 해안가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그 말이 단지 바다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삶에 대한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의식했는지 모르겠다. 성장해 가는 여정도만 나에게 바로 그 말들이 지침이 되었다. 이제 의사가 되어 제 스스로 클리닉을 열었을 때 저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오늘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아요. 제 모든 성공에는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새겨져 있어요. 제게 있어 그는 위대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조용한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과시할 필요가 없고 가장 사소하고 심오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가셨지만 아버지 덕분에 여전히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 마음의 모든 상실을 보상해 주었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원동력이었다. 나는 그가 희생한 것에 걸맞게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고
하루하루가 그가 사랑했던 딸인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지켜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저는 힘든 시절,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시간과 부담이 쌓여 경주를 하는 날의 연속일 때 자랐습니다. 손이 거칠고 어깨가 야인 평범한 남자인 아버지는 그 어깨에 세상을 다 짊어지셨다. 그는 낮에는 항구에서의 짐꾼으로 일했는데 그것은 무겁고 박한 일이었다. 밤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했을 때 그는 노후한 라디오에서 엔진에 불이 붙은 선풍기에 이르기까지 고장난 전자제품에 대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헌신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아버지는 결코 불평하지 않으셨다. 그는 항상 조용히, 때로는 밤 늦게까지 오래된 탁상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일했습니다. 긴 하루 일하다가 지친 노래도 불구하고 소박한 집의 작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작은 부품들을 열심히 수리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그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건강하고 공부만 잘한다면 나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저축한 모든 돈이 내 공부의 우선이었다. 그는 등록금을 내고 책과 교복을 사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침을 굶거나 소박한 식사를 했다. 모든 가족이 학원비를 걱정하던 고3이 되자 야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웃을 위해 가구 수리 일을 더 맡으셨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한 적이 없다. 아버지는 물질적인 걱정뿐만 아니라 나를 조금씩 돌보아 주셨다. 그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이나 급하게 포장된 찬 도시락과 같은 간단한 음식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비가 많이 내리고 학교에 갈 때 내가 젖지 않도록 그가 얇은 재킷으로 조심스럽게 비를 막아 주었던 때를 기억한다. 그는 항상 내가 충분한 책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내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는지까지 나를 조금씩 걱정해 주었다. 내가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이 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셔서 돈을 벌기 위해 노동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 말들이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제가 삶에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는 울컥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힘든 돈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식사부터 비 오는 재킷, 작은 성취를 성취했을 때 자랑스러운 눈빛까지 아버지가 해주신 작은 일들은 저를 모든 역경을 통해 지탱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다리를 걸치고 섰을 때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번 모든 돈, 아버지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 내가 얻은 기초이다. 인생은 나에게 사랑은 미사여구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하고 끈질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제게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 젊음의 충동, 서투른 감정, 그리고 너무 큰 자아는 그가 나에게 준 사랑과 희생에 대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아버지가 항상 내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실 때 나는 피곤했다. 오늘 뭐 먹었어? 공부는 끝났니? 또는 피곤해? 와 같은 질문은 때때로 나를 화나게 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은 풍제인가?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서 내 삶을 지탱하고 있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만드나요? 나는 그런 겸손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어떤 날은 방과 후에 나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조용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안부를 묻고 걱정했다. 따뜻함을 느끼는 대신 나는 귀찮다. 나는 그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좋지 않은 말을 한 적도 있다. 나는 그 서투른 관심 뒤에는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그를 항상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강제하려고 노력하는 엄격한 아버지로만 보았다. 하지만 세월과 성장이 나를 변화시켰다. 스스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세월이 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내 삶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가 희생한 것에 보답해야 한다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나는 그가 내 흔들린 책상을 열심히 고치거나 바른 제복을 조용히 꿰매던 때를 회상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그것을 속삭였다. 제가 아팠을 때 그는 밤새도록 침대 옆에 앉아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체크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는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너는 노력하면 돼.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한 번은 우연히 옛 친구와 그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주지 않는가?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내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내일 행복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절 통제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반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내가 더 성장하고 내 삶의 압박과 어려움을 스스로 경험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제가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의 희생은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멀리 날아가게 하는 은근한 날개였다. 나는 한때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비난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에게 감사하고 존경할 뿐이다. 이제 아버지에게 비치거나 말다툼을 했던 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더 후회하고 사랑할 뿐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를 꼭 껴안고 가장 솔직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그 사랑은 비록 때때로 나를 젊고 어리석은 날에 답답하게 만들지만 결국 나를 평생 인도하는 빛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제 삶의 모든 것을 뒤바뀌게 하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나는 우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 편지 한 품을 발견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필체로 쓰여진 아버지의 이름인 스모 오빠에게. 나는 떨리는 글을 보고 가슴이 멎는 것 같다다. 궁금하고 약간 혼란스러워서 나는 편지를 열었고 내면의 글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보는 방식을 바꿀 줄은 몰랐다. 편지에서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운 날 동안 방황했던 불륜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고칠 기회도 없고 아버지를 마주할 만큼 용감하지도 않은 실수이다. 어머니는 그녀가 극도로 후회하고 괴로워한다고 썼지만 여전히 그녀의 친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고 방금 알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 감정은 혼란스러웠고 방황스러웠고 회의적이었고 점차 죄책감과 고통으로 바뀌었다. 내가 당신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무거운 어깨, 마른 손, 나를 바라볼 때마다 부드러운 미소. 왜 이 비밀을 지키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지난 몇 년 동안 조금도 원망하거나 냉담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나는 모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살았다.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저는 그에게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착한 눈빛을 봅니다. 마치 오랫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제가 이 짐을 지고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함께 밥을 먹던 조용한 저녁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을 떨며 그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라고 그가 목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첫날부터 알고 계셨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왜 여전히 자식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아빠 저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실수의 결과일 뿐이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일괄했다. 너는 잘못이 아니야, 지윤아. 당신은 내 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울음을 터뜨린 첫날부터 아버지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딸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고 보호하겠다고 너희 어머니와 약속하셨고 그것이 내가 평생 간직할 약속이다.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죄 없는 아이일 뿐이고 나는 내가 너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그 말은 소나디가 내 안의 모든 의심과 고통을 씻어주는 것과 같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꼭 껴안았고 마치 모든 폭풍우가 사라진 것처럼 그의 따뜻한 품을 느꼈다. 그 순간 사랑은 혈연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고 포용이며 선택이다. 아버지는 그 쓰라린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했다. 편지를 손에 들고 나는 온 세상이 내 발밑으로 무너지는 느낌의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글은 마치 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에 꽂히는 칼 같았다. 방은 조용했고 나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떨어진 눈물 방울의 작은 소리만이 있었다. 나는 읽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고백하셨고 나는 그녀가 평생 데리고 온 잘못된 관계의 결과이며 아버지를 상대하고 사과할 용기가 없다고 하셨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거꾸로 된 영화처럼 말이죠. 저를 돌보기 위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제가 아플 때 저를 잠들게 해주시는 침대 옆의 모습, 혹은 제가 작은 상장을 가져올 때마다 자랑스러운 눈빛 등 이 모든 것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느끼게 한다. 마치 내 자신도 모르게 거짓의 토대 위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다. 나는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편지는 손에 있었고 눈물이 마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내 마음 중 일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예전처럼 계속 살고 싶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참을 수 없고 이 비밀이 매일 내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결국 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와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작은 책상 옆에 낡아빠진 나무 의자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온순했지만 내 얼굴을 보았을 때 약간 놀랐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앞에 있는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았을 때 손이 떨렸고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가 쉬었다. 아버지, 진작에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그의 눈빛은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고통의 빛을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나는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어깨가 약간 축 처진 것처럼 여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다, 지윤아. 나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엄마가 떠나기 전에 다 이기해 주셨어.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울먹이며 물었다. 그래서 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왜 아직도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아들아, 너는 단지 실수의 결과일 뿐이고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고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없던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에게 너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 지은아. 넌 내 혈통이 아니야. 그게 맞아.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가 빨갛게 변했을 때부터 나를 팔에 안고 내가 잘하는 것을 매일 보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봤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친자식인지에 달려 있지 않다. 나는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 엄마가 남겨준 아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한 아이. 그 말들은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모든 벽을 찢어버리는 것 같다. 나는 전에 울지 않았던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나를 끌어당겼고 그의 품은 떨렸지만 내가 평생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안전한 해안처럼 여전히 든든했다. 그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계속했다. 땀 한 방울, 매일 밤을 새우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께 자식을 물려주셨고 아버지께 받은 선물 중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녀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나의 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 말들은 내 마음의 고통을 녹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관대함의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사랑은 혈연이나 혈연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모든 쓰라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나를 지키기로 선택하셨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편지의 비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집착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성과 품결을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으로 사랑받는 것에 감사한다. 그 사랑은 제 인생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클리닉을 열려고 할 때 제 삶은 새롭고 안정적이며 유망한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진료소 개원식 준비 자료를 정리하던 중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고 눈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지만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고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선생님이 지은이죠? 나고 낮고 쉰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자세히 보았다. 이 남자는 값비싼 정장과 빛나는 시계를 가진 부유해 보였다. 나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고 그는 내가 구축하려고 했던 평화를 직시하려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했다. 나는 너희 친아버지야.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기회를 주길 바라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나는 방금 들은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친아버지? 내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내가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글을 통해서만 알던 친아버지였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놀라움, 혼란스러움, 불쾌감이 섞였다. 내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월 동안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속죄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우리는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 석사 학위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재정해서 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기회, 더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거야. 그의 제안은 갑작스런 폭풍과 같아서 내가 힘들게 세운 계획과 안위를 뒤엎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내 마음속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저는 이 남자에 대해 알고 싶고 그와 저 사이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불쾌하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한다. 제가 자란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키우고 사랑하고 희생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저를 현명하게 키운 아버지는 제가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와서 사과 몇 마디 하고 제안을 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남자는 멈춰 섰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스쳐갔다. 알아, 내가 틀렸어.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감히 너를 상대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항상 멀리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항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만회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너를 키운 아버지를 대신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 그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저는 그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보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께서 저를 한탄없이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사색이 가득했다. 잠시 후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결정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당신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이미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아버지의 말은 나를 눈물 나게 했다. 저는 그 남자가 제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오늘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뒤늦은 속죄나 장미가 깔린 길은 필요 없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양아버지, 제 아버지가 수년간 저와 함께 쌓아온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남아서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정한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자와의 만남 이후 내 마음은 엉망진창이었고 해답도 없이 생각들이 계속 교차했다. 내 일부는 내 기원을 알고 싶고 그 남자와 내 탄생의 이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나를 위해 키우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를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며칠 동안 그 갈 길을 들고 다니며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생각할수록 방황하는 것을 느꼈다. 결국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만이 저를 진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남자가 한 말에 대해, 그가 한 제안에 대해, 그리고 제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알아가고 가까이 다가가면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한 일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듭니다. 아버지는 모든 말을 듣고 끊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두 눈에 포용력이 가득했다. 내가 멈춰섰을 때 목이 메어 아버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볍게 숨을 쉬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지만 견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 난 널 사랑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매서운 눈매, 하지만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가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웃고 수년 동안 내가 익숙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친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내 기분을 더 좋게 해준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슬프거나 화나지 않으셨다. 너는 나를 절대 잃을 수 없어. 지은아, 항상 내 마음속에 여기 있을 테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내 마음의 빛과 같아서 의심과 두려움을 없앴다. 아버지의 사랑은 광대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자존심이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 그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했고 내가 옳다고 느꼈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그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긴 했지만요. 아버지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라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나는 내 마음이 보상하고 싶은 친아버지와 평생 나를 사랑해준 양아버지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에 제 마음은 균형을 찾고 저를 키운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고 제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고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숙고 끝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로 결정했지만 외국으로 가자는 제안이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하든 제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아버지인 아버지에 대한 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갈 것이지만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심하세요. 어쨌든 당신은 항상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가장 감사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바보 딸아, 나는 오래전에 그것을 알았다. 가라. 내 마음에 맞게 살아라. 내가 행복할 때만 아버지가 정말 안심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힘을 주었고 제가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에 직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이미 돌아갈 곳,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비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족은 단지 혈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나는 그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또한 내가 그의 과거의 일부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과거는 현재를 대체할 수 없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세월 동안 나를 돌봐주고 키워주신 아버지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그 남자는 내가 학교에 갈 밥, 옷, 책을 가지기 위해 인생의 파란 앞에 서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
남자는 나 혼자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모든 개인적인 꿈을 희생했다. 그 남자는 내 눈물을 닦고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었고 인생의 모든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제가 마음속 깊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 남자와 마주할 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찾아주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숨길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화내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나를 사랑하는 데 바쳤으며 나는 그를 다치게 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에게 그는 가족이고 진정한 아버지이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깊은 슬픔을 언뜻 보았지만 그것도 받아들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나는 단지 너를 보상할 수 없어도 내가 항상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조금 더 안도했다. 저의 행복은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속한 곳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곁이라는 것을 안다. 그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안도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익숙한 의자에 앉아 계셨고 낡은 셔츠는 작업장에서 나는 나무 냄새가 났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걸어가서 그를 꼭 껴안고 말했다. 아버지, 저는 그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인 아버지로서 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아빠만이 내게 필요한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딸아, 나는 내가 나나 누군가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아버지에게 충분합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안다. 가족은 출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제게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하고 삶을 직렬하는 법을 가르쳐주신 아버지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내가 영원히 소중히 여기고 평생 간직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내 클리닉이 점점 안정되어 감에 따라 나는 삶의 모든 것이 마침내 평화로워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기름 램프가 거의 바닥나기 직전인 것처럼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졌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겼던 심장병을 앓았다. 어느 날 정원 가꾸다가 할아버지가 기절하셨을 때만 발견했습니다.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가 그의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침묵을 지켰다. 아빠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그는 피곤한 눈빛을 감추지 못해도 얼굴이 평온하다고 설명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빠는 너희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 말들은 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신이 어떻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날부터 나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누워있거나 내가 아픈 사람처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집안의 사소한 것들을 수리하기도 한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버지는 종종 조용히 창가에 앉아 아버지와 아들의 오래된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제가 어렸을 때 흰 드레스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앉아있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물었다. 아빠 무슨 생각이에요? 그는 단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그 순간들은 그가 나에게 준 사랑을 더욱 깊이 파고들게 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사랑, 혈연적 진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날이 왔고 내가 항상 두려워하는 날이 왔다. 아버지는 잠결에 세상을 떠났고 긴 여정을 마친 듯 평온한 얼굴로 이제야 안식을 할 수 있다. 죽기 전에 그는 책상 서랍에 편지를 남겼는데 그곳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했다. 편지는 몇 줄밖에 없지만 각 글자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 지윤이, 나는 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나는 내가 가진 것 중 최고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버지의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했다.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야.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절대 미안해하지 말아라. 저는 아버지께 빚진 것은 없지만 제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 아버지께서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지은이.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느꼈다.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가 제게 주신 사랑이 눈에 보이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실이 어떻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모든 것 위에 올려놓기로 선택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에 큰 공허함과 동시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사랑과 가족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을 준 당신 같은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저는 그의 편지를 진료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가 말한 대로 살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행복하게, 후회 없이, 그리고 그가 저에게 준 사랑에 대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말이죠. 아버지는 더 이상 계시지 않겠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교훈은 항상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그는 영원히 가족이고 제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꽃다발을 얹은 날,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항상 여기 계시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속삭임이 있듯이 산들바람이 불면서 은은하게 하얀 국화꽃 한 기를 가지고 지나갔다. 나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조용히 그에게 약속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나의 딸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계속 살겠다는 감사의 눈물이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 제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주신 가치들을 지키는 방식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저는 가족은 단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희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개인 가족이 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키우는데 평생을 바친 소박하지만 위대한 할아버지에 대해 말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족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바깥 세상이 어떻든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제 아이들은 저와 제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뒤집고 함께 앉았습니다. 나는 힘들었지만 그와 함께 보낸 사랑으로 가득 찬 시절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의 사랑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며 내가 오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고 태평스러운 미소와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별표 마음에 맞게 살아라, 지은아. 너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별표 그 말은 격려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더 이상 곁에 없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결정과 모든 걸음에서 항상 존재함을 상기시켜주는 말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을 온전히 살며 아버지께서 주신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걸 압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말씀하셨죠. 당신은 내가 가진 것 중 최고야. 행복한 삶을 살자, 이야.